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시인과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는 영화 자체가 한 편의 시 같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 호남호남인의 주인공은 이 영화처럼 한 편의 시, 한 편의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시인이자 감독입니다. 호남호남인, 오늘은 시인이자 영화 감독이신 백학기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문단 데뷔 한 40년의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든 시선집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목이 36국장에서 2046. 네. 왕가희 감독의 영화 제목도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이요. 제 문단 데뷔작이 40년 전에 네네. 36국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지바고. 네,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작이 왕가 영화 제목을 딴 2046 네. 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최근작인데. 네네. 그래서 맨 문단 처음 데뷔하던 36국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36국장에서를 따고 가장 최근작인 2046 일기에서 2046을 따서 네. 36장에서 2046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그 2046 일기라는 시 대목 중에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우리의 인연은 달라졌을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번처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 달라졌을까요? 네. 운명이라면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많은 그 독자들이요. 제목만 보고 2046이 무슨 뜻인가? 맞아요. 이렇게 예. 저한테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집을 푸는 열쇠다. 36장에서 2046.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콩의 그 왕가희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분이 만들었던 하양연화 같은 네. 작품부터 뭐 해피투게더, 뭐 2046까지 맞습니다. 우리 어떤 현대인들의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영상과 우리 존재의 깊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멋진 영화를 만든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2046이라는 말은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라는 말, 인연이라는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어떤 살아가는 그 모티브에서 제가 시를 쓸 때나 영화를 만들 때나 우리들 삶이나 일상에 중첩돼 있어서 그런 어떤 표현이 저한테 적절하게 와닿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시인이자 또 네. 영화 감독도 하시고 시나리오 작가도 하시고 예전에 보니까 또 교사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직접 연기도 하시고 네네. 뭐 이력이 대단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다양한 제가 직업을 이렇게 거쳤다 하더라도 예. 저한테는 제 인생의 큰 두 가지 축은 네, 문학하고 영화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이렇게 접목이 되죠. 네, 젊은 날의 교사 생활이라든가 언론사 생활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밥벌이 생활이었고 예. 제가 추구하고 제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은 문학과 영화 이렇게 집약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백 감독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영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주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상당히 예. 그 액티브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아니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사실은 하기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사실 두 가지 다 하나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영화는 저한테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어요. 예. 이제 저희가 문학과 영화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선친께서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셨고 영화 관련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 그러셨어요? 업무를 예. 하셨고 그런 자연스럽게 영화라는 스크린이라는 근데 이제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데 정작 학창 시절의 꿈은 뭐였는지 저희 궁금하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뭐 사실 영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젊은 날부터. 그때도요? 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어렸을 때 영화관을 그 당시 이렇게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데도 네. 저는 아주 프리패스로 잘 영화관을 어떻게 드나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일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감명 네네. 깊었던 영화, 기억에 남는 영화 이제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돌아갔던 우리 국산 영화 그때 많았었죠. 네. 그 맨발의 청춘이라든가, 맨발의 청춘. 예. 예. 또 김승호 선생이 나왔던 마부라든가, 마부. 예. 예. 또 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든가 이런 초등학교 때 그런 영화들 대부분 국산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넘어오면서 예. 말린 못노 영화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아. 나이아가라 같은 영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배너, 닥터 지바고 이런 어떤 클래식한 네. 명작들을 많이 보게 됐죠. 아무튼 그런 영화들의 어떤 자양분들이 제 몸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시작하셨어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대학 시절에 연극을 했습니다. 직접. 예, 예. 연극을 좀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네. 40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뒤늦게 충무로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네요. 또 그런 계기가 있는데 지금은 예. 돌아가신 박철수 감독님하고의 인연인데요. 네. 그분하고 했던 첫 만남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그분 때문에 사실 영화를 하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꿈이 영화였잖아. 영화 해 이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박철수 감독님을 만나게 됐고 당시 박철수 감독님이 대전에 네. 영상원 이사장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영화 연출 아카데미 1기를 뽑는데 1기로 제가 들어가서 영화 연출을 하면서 예. 박철수 감독님, 조 감독님 하면서 이렇게 영화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근데 배우로서도 지금 활약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 박철수 감독님의 어떤 배역이 이렇게 뻥크가 나서 제가 대역을 하게 되면서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 운명처럼. 네. 근데 그게 보기 좋았던 모양이죠. 스크린에 좀 제법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니 멋지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여기저기에서 영화 배우로서 콜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작 출연하셨군요. 네, 뭐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화중선. 네.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네. 공들이고 계신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각광을 받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성찰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게 뭔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K컬처가 그 원류가 저는 판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어떤 그 1920, 30대 최고의 소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중선, 꽃 중에 신선이라는 의미예요. 화중선. 성은 네. 이씨고. 네. 그래서 그 이화중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들여다보니까 그 비극적 생애도 그렇고 네. 1920, 30년대 일제 강점기가 어떤 하에 그 시대적인 비극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이화중선에 대한 관심이 판소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예. 이 영화는 내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한 1년 동안 썼고 그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스토리 대전 공모에서 결선까지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인정은 받았는데 네. 사실 그 영화는 그 제작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시대극인데다가 또 전문적인 판소리 인들도 많이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러셔야겠죠. 또 배우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버젯이 굉장히 큰 영화인데 벌써 그 한 4, 5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영화 들어가기 전에 네. 그냥 다큐식으로 다큐 영화식으로 이화중선 영화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학입니다. 감독님의 인생을 추격하면 네. 영화와 문학 네.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뭐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문학의 등단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요. 근데 네. 문예반 활동을 많이 했고 국어 선생님 그 지도하에 굉장히 그 글을 쓰면 네. 뭐 백일장도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뭐 장원을 휩쓸고 그러니까 뭐 글에 대한 좀 오만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천부적으로 타고나셨는데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자연스럽게 문예반 활동을 하게 되고 예. 교지에 뭐 이렇게 시가 실리는 건 뭐 다반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을 이렇게 접하게 됐고 삼류극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네. 영화와 관련된 네, 시집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묘하게 네. 그 당시에 썼던 시들은 70년대는 사실 암울한 독재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일한 어떤 그 피난처가 네. 뭐 영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었던 뭐 책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뭐 거의 젊은 시절을 영화관에서 보내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단관 개봉보다는 두 편 동시 상영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366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방에는. 거기 가면 한쪽 화면 스크린에 막 비가 내리잖아요. 네. 화면 이제 필름이 낡아서 예. 그런 낡은 필름으로 366장에서 그 닥터 지박을 볼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시베리아 자작나무 숲이는 시베리아 평원이라든가 그때 또 묘하게 그 영화 닥터 지박을 보게 된 시절이 겨울이었어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밖에 눈이 내리고 시점도 맞았다. 예, 그 자연스럽게 그 시 제목이 떠올랐고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게 재분단 데뷔작이 된 거죠. 그러네요. 삼류극장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낭만이 묘한 울림이 있죠. 예, 쓸쓸함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감독님 그 시에서 쓸쓸함, 뭐 인생, 네. 낭만, 고독, 네, 고독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절망, 예,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생각이 있죠. 드는데 그 가수 최백호 씨의 네, 네, 네. 무창포라는 네, 네, 네. 노래 있잖아요. 네. 그 가사를 감독님이 쓰셨다고요. 네, 네. 그 시집에 제 예. 시집에 그 무창포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최백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 좋은 노래거든요. 네, 그분이 예. 이거 뭐 한 달 만에 작곡을 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굉장히 그 시가 그 최백호 선생 이미지하고 잘 맞아 떨어졌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시를 최백호 선생이 작곡하시고 이제 직접 노래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1981년에 문학에 등단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문학 신인상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시집을 3권 네, 네, 내신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최근 영화 작품이 공중의자? 공중의자. 네. 공중의자. 그 영문 제목으로 Chair in the Air라는 Chair in the Air, 예. 그 제목의 공중의자는 사실 의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앉아서 이렇게 담소도 하고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근데 이 의자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좀 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어떤 시골 사제가 우연찮게 그 젊은 날에 한때 만났던 정인의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예. 얼마나 그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골 사제신데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어떤 추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시편의 51편이 예. 다윗이 그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쭉 되는 성경에 돼 있는데 그 미젤렐레 메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1600년대에 만들어진 음악인데 그 음악을 저는 그 수년 전에 듣는 순간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울림이 크셨네요.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짙은 노래인데 400년도 더 된. 네네. 근데 사실 그 악보를 모차르트가 한 번 듣고 바로 곡으로 옮겼다고 해요. 이전에는 그 음악이 성당 안에서 종교 안에서만 틀어졌지 이렇게 바깥으로는 유출이 안 됐었다고 하죠. 예, 구전 음악처럼 이렇게 전해오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미젤레 메이인데 그게 이제 뜻이 그 그리스어로 뜻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네, 뭐 슬픔을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음악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 소재가 떠올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그 많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 어떤 충격인가 했더니 기분 좋은 충격이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저기 주인공이 꼭 시골 사제가 아니어도 마치 내 얘기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2페이지가 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2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뭔가 말할 수 없는 시크릿, 비밀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감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남들이 다 모르는 어떤 2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1부 제목으로 썼고 이제 3부는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정인의 영가를 이 사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산에 오르면서
그 여인의 젊은 날의 여인과 같이 오르는 그런 설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 이렇게 잘 보내드리는 예. 그런 구성을 가진 영화인데 상당히 저도 만들면서 재미있었어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즐겁게 재미있게 찍은 영화입니다. 네, 듣기로는 그 안에서 나레이션도 하시고 네, 사제 네, 네. 역할도 직접 하시고 사실, 뭐 예. 여러 가지 그 하셨다고. 영화는 뭐 제작비 때문에 제가 직접 주연했습니다. 시골 사제로 나오고 그리고 그 신부가 가지는 일상의 언어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신부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이건 그냥 침묵으로 가는 게 좋겠다. 대신 그 내레이션을 깔면서 예. 보이스 오버로 깔면 좋겠다 해서 그런 형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감은 주는 것은 어떤 그 로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적은 제작비여서 세트나 이런 걸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그 장면에 맞는 지역을 찾아다녔어요. 저희가 그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는 지금 해외 영화제 출품 중이어서 이제 그 결과 보고 예. 아마 내년쯤 개봉이 될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일상 그 자체가 다 영감이라고 하죠. 일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예. 그런 게 있죠. 아주 센시티브한 사물을 본다든가 지나가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을 보게 된다든가 네. 또 이렇게 이야기 대화 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특별히 영감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고요.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내 고향 전북입니다. 고창이 고향이시죠? 네. 그래서 영화 곳곳에 네. 전라북도에 이제 고창을 고향이신 그 고창을 비롯해서 남원, 뭐 임실 곳곳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예. 애정이나 그런 것은 많이 있죠. 예.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컸던 지역이어서 그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령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그 살았던 동네 골목길을 가보면 예. 혹은 또 시골 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그 당시 그렇게 크고 넓고 높고 그랬는데 얼마나 작고 얕고 그렇습니까? 그때를 상상하면서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돌아봤을 때 너무 실망하기도 네, 하고요. 네, 아니 네. 이렇게 작았었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예. 누구나. 그런데 그 골목길 하나하나가 어렸을 때 놀던 어렸을 때 이 백악기가 놀던 예. 초등학교 때 하고 뭐 대여살 때 놀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곳곳의 지역, 근데 기시감이라고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어딘가 가서 봤을 때 이게 언젠가 와봤던 네, 맞아요. 장소 같은데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죠. 특히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이 산과 강과 바다와 뭐 계곡 골짜기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영화 촬영지로 아주 좋죠. 글쓰기로도 아주 좋고. 예. 예. 그 고향에 대한 뭐 사랑이 그냥 뚝뚝 묻어나는 네, 그런 네. 말씀이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순창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도 맡으셨다고요? 예. 참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중선 네. 영화 촬영과 그 로케이지 탐색차 그 섬진강 주변을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이화중선이 사실 남원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순창 매미골이라는 데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소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대를 돌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진강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섬진강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참 아름다운 강이잖아요. 네. 전북 진안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까지 앞바지, 남해까지 흘러가는 이 멋진 섬진강이 그 장군목이라는 일대를 가보니까 이 섬진강이 갑자기 물소리가 폭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지형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장군목처럼 좁아져요. 그러니까 물살이 내려오다가 좁아지니까 물소리가 크게 나죠. 예. 그 지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섬진강 일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바로 위에가 그 유명한 이광무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을 찍었던 강변이기도 하고 더 위쪽으로는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를 찍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뭐 피 끓는 청춘을 찍었고 한국 영화의 본산이 다 그렇죠. 그곳이네요. 그래서 예. 야, 이 섬진강에서 영화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네. 잘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러네요. 섬진강 영화제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난 10월에 네. 영화제를 했죠. 예, 그러셨네요.
이화중선도 섬진강 영화제 맞춤형 영화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네, 막 네, 들고요. 네, 네, 예. 네. 앞으로 이제 올해가 1회였으니까 네, 네. 2회, 3회, 뭐 100회 이상으로 네, 네. 계속 발전해 가시기를 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영화제뿐만 아니라 순창 영화학교? 네,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 영화제는 사실 네. 그 일회성 그 페스티벌 행사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 섬진강 지역에서 이런 영화제를 계속 하려면 이 지역에서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젊은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전북 순창 섬진강 일대에 어떤 영화학교 같은 데가 하나 이렇게 하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끊임없이 시나리오도 발굴하고 뭐 작은 영화도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화학교를 하나 만들면 예. 거기서 생산되는 영화들이 또 영화제에 이렇게 상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생산과 이렇게 말하자면 페스티벌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어우러지면 좋겠다 해서 그 섬진강 영화학교 이런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서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독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말씀도 경쾌하게 잘해주시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워낙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평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습니다. 예. 어둡고 우울한 것은 젊은 시절에 이미 우리들은 다 겪었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그냥 매사 즐겁고 예. 긍정적이고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래서 그냥 늘상 웃고 지냅니다. 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 없다 이러시는데 네. 그 밝은 에너지가 좀 널리 전파되도록 네. 영화 가운데서도 녹아나고. 예. 그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다양한 삶을 다 여러 가지 커리어를 그 쌓아 오시면서 살아보셨으니까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또 많은 일도 이루어 오셨고요.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또 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끝까지 영화인의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한 영화를 큰 대작을 한 2편만 더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중성 같은 영화라든가 예. 또 제가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한 2편이 더 있는데 예. 그 정도도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더 계속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호남인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멋진 휴먼 토크 우리 김유정 선생님 아주 멋진 대화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 휴먼 토크 호남인이 진짜 예. 멋진 그 어떤 휴먼 토크로서 우리 사회 명사들뿐만이 아니라 네.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날로 이렇게 생산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호남이는 시인이자 배우이시고 그리고 영화 감독까지 진정한 예술가의 삶을 살고 계신 백학기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